구체적인 계획은 뒷받침하는 원동력은 구체적인 목표에서 나오고, 구체적인 목표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엉뚱한 곳에 내 원동력을 대출에 쓰다 보니까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해 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번아웃이 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다는 건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좋아입니다. 이제 설날도 끝났는데 새해 계획은 잘 짜고 계시나요? 혹시 올해에도 작심삼일에 머물러 계신 건 아니죠? 오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왜 계속 실패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살면서 작심삼일은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독특해서 그런 건지 스스로 깨닫기 전까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 내 계획은 계속 실패할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먼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거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계획을 잘 짜는 방법을 AI에게 물어봤을 때 나오는 10가지 방법인데요. 보이시나요? 이것들은 다 계획을 잘 짜는 사람들을 보고 분석해 만든 방법들이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계획을 잘 짤 수 있었을까? 이제 눈치채셨나요? 그들은 진짜 계획을 잘 짰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걸. 자세히 보시면 이 10가지 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을 때 내가 했을 법한 행동들로 보이지 않나요? 대충 이 10가지를 보면 내가 그동안 몇 퍼센트 정도의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만약 이 중에 7가지 정도에 해당된다면 아마 당신은 70% 정도의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없었는데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온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입식 학습을 통해 내가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일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계획을 짜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고 하여도 그 계획이 작심삼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수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된다면 그 일을 하기 싫어서는 아니었는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었는지, 무관한 일이라고 느껴서 그랬던 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왠지 계획이라고 하면 나 자신과의 약속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내가 만약 그 계획대로 산다면 내 인생이 쳇바퀴처럼 굴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기 싫었던 거더라고요. 내가 가진 지나친 책임감이 내 자신을 그 계획에 얽매이게 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어처구니 없는 이유죠. 그런데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이유다 보니까 그게 진짜 내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거죠. 제가 보기엔 솔직히 다들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꾸준히 실행하려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 없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은 뒷받침하는 원동력은 구체적인 목표에서 나오고, 구체적인 목표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엉뚱한 곳에 내 원동력을 대출에 쓰다 보니까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해 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번아웃이 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다는 건 그 일이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인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건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순간이기도 하죠. 그 일이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내 인생을 다 바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우스갯소리로 한때 이런 짤이 돌아다녔었죠. 저는 그래서 그랬는지 이 한 컷의 여운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었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해서 하고 있던 계획이 맞는지, 타인이 원해서 하고 있었던 계획은 아니었는지,
사회적 시선에 의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물론 타인이 원하는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사회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반드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걸 누가 계획했든 간에 그 계획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계획 중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션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시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계획 전환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인 거예요. 이런 류의 인생 선배님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껏 내 계획을 수정해낼 수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빨리 찾아내신 덕분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져 보인다고 멋모르고 그런 분들을 따라했다가는 번아웃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렇게 타협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안다고 하여도 이런 전환 능력을 키우는 게 죽기보다 힘든 분들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사장님 하시면 돼요. 뭔가 원래 계획보다는 작은 일을 하시던가, 아니면 나랑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하시면 되죠. 이미 우리 사회는 꾸준히 행동하신 인생 선배님들이 간절히 원해서 생긴 일들로 8할 이상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솔직히 인생 후배님들을 보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간절히 원하는 게 있긴 할까? 간절한 마음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아니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 언젠가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번아웃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번아웃이 세게 와 인생을 저물기 전에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하루라도 더 빨리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찾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일을 겪기 위해 행동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도저히 주체가 안 되는 일이 나타날 거예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나 자신에게 이 일을 꼭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설득당하실 거예요. 마치 그 일을 너무 사랑해 그 일에 미친 사람처럼 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행동해야지만, 열심히 살아봐야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나를 찾아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행동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동하지 못했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그럼 저도 행동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 또한 불행하게도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나는데 30년 가까이 허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탈한 마음에 인생을 그만 포기하고 접을 생각도 했었는데, 인생이란 게 참 그때가 되니까 비로소 제가 진짜 원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나타나 주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극단적 상황까지 가기 전에 그 일을 꼭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목이 좀 당기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후배님들은 왜 이러냐? 그래서 제대로 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런데 다른 류의 선배님들은 계획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을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계획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하고 싶었던 일 찾을 때까지 도대체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만약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나타났을 때 그걸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미리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는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혹시 아직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분이 있나요? 그럼 제가 썼었던 편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살면서 제일 잘했던 거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무엇을 보완하면 좋을지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신 분이라면 반드시 올해에는 계획대로 되실 거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찾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주팔자를 봤는데 제가 앞으로 잘 될 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조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저도 남는 게 있어야 하니까 구독자나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에 한해서 나누어 드릴게요. 그럼 우리 행동하러 가실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